제가 여러분 오늘 뭐 요즘에 사람들은 별로 믿을 바가 안 되니까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AI 에이전트, 딥 리서치, 오픈 AI사의 딥 리서치, 퍼플렉스티 이런 AI의 딥 리서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정선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나은 방대한 보고서를 주네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기 퍼플렉스티의 심층 연구입니다. 심층 연구. 이 심층 연구를 클릭하게 되면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하루에 5건 정도 무료는, 유료는 뭐 많이 할 수가 있고.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그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론들이 부정선거를 덮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부정선거 실체를 알아가고 특히 주류 언론을 멀리하는 2030 세대들이 실상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완전히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이런 보고서를 써주네요. 어마어마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렇게 긴 보고서를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보고서 한국 공직선거 부정선거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사회적 인식 분석 퍼플렉스티 AI의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부정선거 논의는 단순한 음모론 차원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덮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 계엄군의 전산 시스템 강제 수사 사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투표함 조작이나 사전투표지 인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국정원의 부분적 장비 점검만으로는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됐습니다. 이것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결과에 대한 근본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특히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간 차이, 전자개표 시스템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BS 이름들 방송처럼 다큐멘터리처럼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AI는. AI가 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AI한테 보고서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세대별 인식 분화와 정보 소비 패턴의 변화, 2030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적극적 시민 참여, 2030 세대는 스탑 더 스일 구할에 거리 시위에 적극 나서고 있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 대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선거 개표 영상이 분석되고 투표지 제작 과정이 추적되고 스스로 시민수사관을 2030 세대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통적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 정원을 확산시키고 있고 형상복원 용지 실물 공개와 같은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등 기존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6070 세대와의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전통적 시위 문화와 혁신적 방법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태극기 부대란 편견에 사과드린다는 발상에 드러나듯 기존의 정치적 프레임을 탈피한 새로운 연대 양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다는 보고서입니다. 여기 뭐 제가 압력 행사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던지고 AI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조중동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의 경우 부정성 의혹 보도 시 음모론 프레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의 역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직하게 여러분들 AI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보 검적 방식에도 단순 팩트체크 수준을 넘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투표지 이미지 패턴 분석, 블록체인 기반 투표 기록 추적 시스템 개방 등 기술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획정 변경안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정보 확산의 양명성, 여러분 이렇게 보고서를
여러분들 퍼플렉시티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틱톡에서 부정선거 현상금 해시태그 챌린지가 1억 2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의혹 제기를 유도하는 한편 AI 생성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2025년 2월 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사실검증 레이블 부착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인해 오히려 정보 접근 권한 제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주도의 디지털 선거 감시단은 네이버 카페 35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전국 2,500개 투표소에 이상 징후를 실시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선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가 2025년 선거특별감사팀을 구성해서 취재 보수에 나서고 있지만 독자 설문조사의 68%가 기존 편향적 보도 방식의 연장선이라며 응답하는 등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주류 언론의 경직성과 기성 권력 구조의 저항이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플렉시티의 심층 연구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딥 리서치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선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진퇴 여부와 관계없이 뭐 이제 민주당 측은 이번 대선이 이제 실시가 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224만 표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만 24만 7,077표로 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300만 표 집어넣겠죠. 300만 표 집어넣으려면은 서울 경기 광역에서 N3 조작값 3을 적용하게 되면 300만 표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작값 3은 사전투표장이 관내 모두 다 3명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그렇게 조작하게 되면 300만 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조작할 걸로 봅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이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다음번에는 역대 가장 사상 최고치 2024년도 총선의 지역구가 280만 표를 집어넣는데 다음번에 300만 표를 집어넣는 그런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뭐 이제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고 뭐 국민들이 찍소리 하겠냐 그냥 우리가 그냥 물리력 쓰면 다 그냥 두더지처럼 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별로 겁 안 내는 거죠. 한 300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제 뭐 돌아가는 겁니다.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거가. 그리고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게 되면은 촉도 생기고 감각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조갑제 시점 제가 썰 풀지 않지 않습니까? 조갑제 씨야 기본적으로 평생 글을 쓴 사람이니까 썰로 글을 쓴 사람이고 나는 뭐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관위 중국 간첩단처럼 사건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정보원이 여러분들 노출되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미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단 근본이 다르고 기자 출신들하고 저는 출발점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직을 해온 사람들은 그래도 영원히 연구직이죠. 기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의 길이가 다르는 거죠. 시간의 길이가. 그 사람들은 뭐 단기간에 이익을 많이 생기니까 김용민 씨처럼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30년 정도 봅니다. 30년 정도 보고 욕 안 먹을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포를 뭡니까?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전라도의 반란, 전라도당의 반란을 여러분들 이제 다룰 건데 그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소개하는 걸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꼭 이 정보는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죠? 내 방송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가십에만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시고 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성장하는 기회로 그렇게 여러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딥 리서치 충격입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I 분야가